네가 감히 나한테 그만하라고?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 저래라야. 호텔 연회장에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한 여자의 손이 올라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며느리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때린 여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평생 참고만 살아온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 지연은 어떤 통쾌한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연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제 복지원에서 할머니를 부축하다가 삐끗했던 게 아직도 남아 있었죠. 연숙은 허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63의 나이가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뺨도 많이 처졌어요. 연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매일 아침 되뇌는 주문 같은 것이었죠. 옷장에서 요양보호사 복장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옷깃이 조금 닳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연숙은 옷을 입으면서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는 박할머니, 오후에는 김할아버지. 둘 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죠.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직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자고 있는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연숙은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방을 챙겼죠. 거실을 지나다 시선이 머물렀어요.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인 액자. 아들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학사모를 쓴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숙은 사진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연숙이 일하는 복지원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어요. 연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허리 통증이 또 올라왔지만 연숙은 꾹 참았어요.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쉴 수가 없었죠. 복지원에 도착했습니다. 7시였어요. 관리 사무실로 들어가자 팀장이 연숙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이 할머니 추가로 좀 봐주세요. 팀장이 내민 일정표를 봤어요. 오늘 담당해야 할 어르신이 한 분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한 할머니였죠.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꺼리는 분이었어요. 연숙은 일정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연숙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연숙에게 먼저 왔고 연숙은 늘 받아들였습니다. 락커에 가방을 넣고 일을 시작했어요. 박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연숙은 할머니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숙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허리에 통증이 또 올라왔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움직였어요.
식사를 돕고 몸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은 대부분 반복되는 내용이었지만 연숙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였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연숙은 다리를 주물렀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허리가 심했죠.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아들 민재와 며느리 지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 부엌에 있었어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 연숙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고마워, 지연아. 너 오늘 일찍 왔구나. 오늘 재판 일정이 일찍 끝났어요. 지연은 판사였습니다. 민재와 결혼하면서 이 집으로 들어왔죠. 결혼 당시 지연의 친정에서는 극렬히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평범한 직장인과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지연은 친정과 연락을 끊고 이 집으로 왔습니다. 연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을 친딸처럼 챙겼죠. 지연도 연숙을 친어머니처럼 대했어요. 서로에게 말없는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약 드세요. 지연이 연숙 앞에 약봉지를 내밀었어요. 연숙의 허리약이었습니다. 연숙이 말하지 않아도 지연은 늘 챙겼죠. 연숙은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어요. 연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확인하려고 화면을 켰는데 단체 메시지였죠. 동창의 공지였습니다. 연숙의 손이 멈췄어요. 메시지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내 호텔에서 동창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연숙의 시선이 메시지 발신자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최성희. 연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재가 근무하는 복지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연숙이 다니는 복지원도 그 복지재단 산하였죠. 동창회에서도 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숙을 늘 아래로 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연숙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연숙은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민재는 그날도 늦게 퇴근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죠. 연숙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올 때까지 기다렸지. 연숙은 부엌으로 가서 미리 데워둔 저녁을 꺼냈어요.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연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젓가락을 들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좀 바쁘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연숙도 더 묻지 않았죠. 민재는 복지재단 산하복지사업본부 재무팀에서 일했습니다. 38배 나이에 대리 직급이었어요.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곳이었죠.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는 명분도 있었고 대외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이 민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전 분기별 회계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엑셀 파일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복지원 입소자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였죠.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1호 복지원 입소자 800명,
2호 복지원 350명. 민재가 알기로 1호 복지원은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분기 자료를 열어봤어요. 입소자 수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750명, 790명. 미세하게만 변동하면서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민재는 팀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팀장님, 이 입소자 수 좀 이상한데요. 팀장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박 대리, 그냥 정리만 해. 괜히 튀지 말고. 하지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자리로 돌아왔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내내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재는 밥을 먹다 말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연숙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바쁘다는 얘기예요. 민재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민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연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연숙은 그 재단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내부는 복잡한 곳이었죠. 성희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연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성희는 늘 그랬어요. 권력을 내세워 사람을 눌렀죠.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숙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참고 넘어갔죠. 이번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재의 직장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연숙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창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죠. 잘못 보이면 안 돼. 민재 이름이 오르내리면 안 돼. 연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조심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동창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연숙은 복지원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회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죠.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연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성희였습니다.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성희야. 연숙아. 나 성희야. 성희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연숙은 현관에 선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였죠. 동창회 이틀 뒤잖아. 부탁 좀 할게. 응, 뭔데? 나 그날 좀 늦을 것 같거든. 너 일찍 가서 내 자리 맡아놔. 중앙 테이블. 알았어. 그리고 명찰 미리 만들어서 나눠주고. 사람들 오면.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해주면 편하지. 어차피 넌 시간 많잖아. 1시간 먼저 가도 되지? 응, 그럴게. 이때 지연이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가려다 현관 쪽에서 들리는 연숙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도 복지원에서 일하지? 응, 그래. 연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힘들지 않아? 그 나이에 노인들 수발 드는 거. 괜찮아. 할만해. 지연은 복도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숙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죠. 아직도 그런 일 하니? 성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은근한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다른 일은 없어? 이게
내일이니까. 연숙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나저나 내 아들, 민재 맞지? 우리 재단에 다니잖아. 지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민재 이름이 나왔어요. 요즘 재단 쪽에서 말이 좀 많더라. 연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연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뭐 검토하는 게 있다나 뭐라나. 아, 민재는 괜찮을 거야. 걱정 말고. 성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해.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치? 연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동창회 때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숙은 휴대폰을 내린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방도 아직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복도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연숙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지연아. 있었어? 지금 막 나왔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연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들었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단 쪽에서 말이 많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말들이 신경 쓰였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앉아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연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어요. 연숙은 밥을 떠먹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연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연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보이면 민재한테 피해가 가. 성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민재를 조르는 말이야. 참아야 해. 더 참아야 해. 연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울었던 흔적을 지웠어요. 지연이 알면 안 됐습니다. 민재도 알면 안 됐죠. 거실로 나왔을 때 지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연숙을 봤습니다. 연숙의 눈이 붉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연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었다는 걸. 지연은 입을 열려다 참았어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대신 마음에 새겼습니다. 동창 모임. 누군가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날 밤 연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참으면 된다. 동창회에서 잘 넘기면 된다. 민재만 괜찮으면 된다. 연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무거웠어요. 토요일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숙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7시에 일어나 씻고 어제 골라둔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요. 호텔은 2시에 시작이었지만 연숙은 1시에 도착했습니다. 성희가 시킨 대로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했죠.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에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이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연숙은 가방에서 명찰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블에 놓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성희의 명찰을 중앙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죠.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연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만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1시 40분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연숙이 왔네.
오래간만이야. 동창들이 연숙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연숙은 억지로 웃으며 명찰을 나눠줬습니다. 성희는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희를 기다렸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이미 성희 중심이었어요. 2시 10분쯤 성희가 도착했어요.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디자인이었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반짝였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새로 한 듯 부드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죠. 어머, 성희야. 와, 오늘 완전 여배우 같아. 동창들이 성희를 둘러쌌습니다. 성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다들 오랜만이야. 오늘 즐겁게 보내자. 성희는 자연스럽게 중앙 테이블로 갔습니다. 연숙이 자리를 안내했죠. 고마워, 연숙아. 일찍 와서 수고했어. 성희는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른 동창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아. 같이 얘기하자. 사람들이 중앙 테이블 주변으로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성희가 중심이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성희를 중심으로 모였죠. 연숙은 구석 테이블로 갔어요. 멀찍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성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끌었어요. 동창들은 성희의 말에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바빠. 재단 일로. 와, 대단하다. 역시 성희는 잘 사는 것 같아. 칭찬이 쏟아졌어요. 성희는 겸손한 척 손을 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 근황 좀 들어보자. 동창들이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화려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때 성희의 시선이 연숙에게로 향했어요. 연숙아, 너도 얘기 좀 해봐. 갑자기 불려서 연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요양보호사 한다고 했지? 성희가 크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우리 나이에 그런 일 하면 허리 안 좋을 텐데. 성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일은 생각 안 해봤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래도 좀 편한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나이에 몸 쓰는 일은. 성희는 말끝을 흐렸어요. 주변 동창들이 연숙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연숙이 요양보호사였어? 힘들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 연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겠다. 그치, 연숙아? 성희가 다시 물었어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월급은 얼마나 돼? 100만 원은 넘어.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연숙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성희야. 했지만 성희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할만해. 연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00만 원도 안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 아들이 주니? 뭐 우리처럼 여유롭게 살 순 없겠지. 성희는 웃었어요. 주변 동창들은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입은 옷 새로 산 거야? 성희의 시선이 연숙의 블라우스로 향했어요. 아니, 원래 있던 거. 아, 그렇구나. 수수하네. 나는 오늘 이거 백화점에서 사왔어. 200만 원 줬지. 근데 넌 옷 살 돈도 없겠다. 그 월급으로는. 연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동창 하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어요. 성희는 연숙을 계속 불렀습니다. 연숙아, 커피 리필 좀 받아줄래? 웨이터가 안 보이네.
연숙은 일어나서 커피를 받아왔어요. 연수가 내 가방 좀 들어줄래? 화장실 가야 하는데. 연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수가 저기 웨이터한테 물 좀 달라고 해줘. 연숙은 물을 받아왔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몇몇은 눈을 돌렸어요.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희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못했죠. 3시가 넘어갔어요.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을 고치러 간다며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동창 하나가 조용히 연숙에게 다가왔어요. 연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성희가 좀 심하긴 한데. 하지만 성희가 돌아오자 그 동창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희가 앉으며 다시 연숙을 불렀어요. 연수가 이리 와봐. 연숙이 다가갔습니다. 내 구두 좀 봐. 뭐가 묻었어? 성희가 발을 내밀었어요. 붉은색 구두였습니다. 어디? 여기. 안 보여? 좀 닦아줘. 연숙은 멈칫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물티슈 있잖아.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티슈를 꺼냈어요. 그리고 성희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한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성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연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4시쯤 성희가 또 말을 시작했어요. 연수가 내 아들 어디 대학 나왔더라? 연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방대. 아, 지방대. 나는 우리 애들 다 서울에 있는 대학 보냈는데. 성희는 웃었어요. 너도 대학 못 갔잖아. 그러니까 애도 그렇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거고. 연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랑은 다르지. 넌. 성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식도 별로고 하는 일도 별로고. 동창에 오기 좀 껄끄러웠겠다. 부끄러워서. 옆에서 듣고 있던 동창 하나가 작게 말했어요. 성희야, 그만해. 하지만 성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은 어느 회사 다닌다고 했지? 아, 맞다. 너희 아들 우리 재단 말단 직원이지? 성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취직하기 쉽지 않은 거 알지? 오래 다니고 싶으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다니라고 해. 연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납작 엎드려서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너도 내 아들도. 순간 연숙의 고개가 들렸어요. 그만해. 뭐? 그만 좀 하라고.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지금? 아들 얘기는 하지 마. 성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만하라고? 같은 시간 3층 회의실. 지연은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죠.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계단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2층 복도에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연회장 쪽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저기 무슨 일 있나 봐. 지연은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화가 난 목소리였죠. 지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짝!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성희가 연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정확히 봤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손이 어머니 뺨을 때리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 연숙이 비틀거리는 모습, 지연의 몸이 굳었어요.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숙은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눈앞이 하얘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이 막혔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창피했습니다. 굴욕적이었어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내 주제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도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감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성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내 주제를 알아야지. 성희는 거칠게 숨을 쉬며 가방을 집어들고 연회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려 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연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연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게, 천천히, 제발 하지 마. 그냥 있어줘. 연숙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굴욕감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지연이 나서면 일이 커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너진 자존심.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을 봤어요. 멈춰섰습니다.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성희가 지연 앞을 지나갔습니다. 붉은 원피스, 금목걸이, 오만한 표정. 성희는 문 앞에 선 지연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지연은 성희를 봤습니다. 그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턱선, 목걸이, 걸음걸이, 목소리, 모든 것을. 성희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숙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떴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연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나 괜찮아. 나가요. 아니야, 정말 괜찮다니까. 지금 나가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연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연회장 밖으로 걸었어요. 동창 하나가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연수가. 하지만 지연이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어요. 차갑게. 그 동창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연숙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연숙을 부축해 걸었어요. 연숙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죠. 천천히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연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호텔 투숙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연숙은 더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알 거야. 내가 맞았다는 걸. 창피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연숙은 그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차가 보였어요. 지연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연숙은 차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려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몸을 숙여 안전벨트를 채워줬어요. 조심하세요. 지연은 벨트를 채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으려 하지도 않았죠.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어요. 뺨이 아팠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연이 봤어. 내가 맞는 걸, 내가 욕먹는 걸.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성희의 손이 올라오는 것, 뺨을 때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입구에 서 있던 지연의 얼굴, 연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연 앞에서만큼은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지연 앞에서 맞았습니다. 욕먹었어요. 하찮은 사람 취급당했죠. 어떻게 얼굴을 들어. 연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지연은 운전하며 앞만 봤습니다. 말이 없었죠. 하지만 핸들을 쥔 손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집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연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연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팔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지연은 연숙을 부축해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잠깐만요. 지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냈어요. 수건에 싸서 가져왔죠. 뺨에 대세요. 연숙은 얼음 찜질을 받았어요. 뺨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움찔했죠. 지연은 연숙 옆에 앉아 뺨을 살폈습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가도 조금 찢어져 있었죠. 지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아요. 얼음 찜질하면 돼.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연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창피하다. 정말.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앞에서 그런 꼴 당하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알아. 근데 연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연은 연숙의 손을 잡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연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누가 때렸는지 말씀하세요. 성희야, 최성희. 민재가 다니는 복지재단 이사장이야. 지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참으셨던 거예요? 응. 괜히 심기 건드리면 민재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희가 그랬어. 조심하라고.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민재가 다칠 수 있어.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맞아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재를 지켜야 하잖아. 사람이 사람을 때렸어요. 공개적으로 수십 명 앞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폭행이에요. 연숙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연아, 제발. 이 일은 그냥 묻어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민재 씨한테도요? 특히 민재한테는 절대 안 돼.
민재가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머니, 지연이 연숙의 말을 끊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재가 중요하지. 어머니도 중요해요. 나는 어머니가 맞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욕먹는 걸 들었어요. 제 귀로. 그런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아, 그 어머니가 맞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연숙은 지연을 안았어요. 내 마음 다 알아. 근데 안 돼. 정말 안 돼. 연숙이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지연은 연숙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 절대. 어머니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할 거야. 지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폭행 사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나 연숙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지연아, 괜찮아. 많이 나았어. 진단서 받아야 해요. 지금.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숙은 더 거부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의학과였습니다. 의사가 연숙의 뺨을 살폈어요. 좌측 협부 타박상, 구강 내 열상도 있네요. 심한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났죠?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멍은 남았어요. 이 정도면 외력에 의한 손상이 명확합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지연은 진단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야 해요. 뭐? 얼굴, 상처 부위. 연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걸? 증거예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숙의 뺨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부분, 입가 열상, 눈가 멍 자국. 연숙은 그 과정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지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문서 파일을 만들었죠. 폭행 사건 일지. 지연은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동창회 시작, 오후 4시 폭행 발생, 오후 4시 10분 목격. 장소 그랜드 호텔 2층 연회장 가해자, 최성의 피해자, 김현숙 목격자 지연 본인 외 동창회 참석자 다수. 지연은 호텔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2층 연회장 관련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CCTV 자료 보존 가능한가요? 무슨 일이신지요? 폭행 사건 관련입니다. 법적 증거로 필요해요. 담당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법원 영장이 있으면 협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메모했습니다. CCTV 영장 필요. 그날 저녁 지연은 연숙을 불렀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연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지연아, 폭행죄로요. 연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민재 생각해야 한다니까.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지연아, 제발. 민재한테 피해 가면 어떡해.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어떻게? 제가 알아서 해요. 믿으세요. 연숙은 지연을 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어머니. 사람이 사람을 때렸어요.
공개적으로. 알아. 근데 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연은 연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를. 같은 시각 민재는 회사 재무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민재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복지원 물품 구매 내역이었어요. 민재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업체, 반복되는 품목, 설명되지 않는 단가, 휠체어 한 대 200만 원, 침대 한 개 350만 원, 시중가의 2배가 넘었어요. 민재는 거래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대표 이름을 검색했죠. 재단 이사장과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이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문제가 되는 거래만 추렸습니다. 15건이었죠. 프린트를 했어요. 파일로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이 자료 좀 보세요. 민재는 정리한 문서를 내밀었어요. 팀장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박 대리, 이거 단가가 이상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가 확인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회계 담당으로서. 됐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팀장이 자료를 덮었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마. 팀장님, 이건 분명히. 박 대리.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 알아들었지? 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사흘 뒤 민재는 부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부장이 참석한 원래 회의였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복지원 물품 구매 내역 중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부분? 단가가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거래들이 있습니다. 민재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본부장은 자료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제 업무 중에 확인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야? 회계 검토는 제 업무입니다. 본부장은 자료를 덮었어요. 알겠어. 확인해보지. 언제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원래 업무나 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재는 본부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응, 봤어. 별 문제 없더라. 하지만 박 대리, 이건 이제 그만해. 알았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본부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회사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 며칠 뒤 민재는 자신의 자료 접근 권한이 제한된 걸 발견했습니다. 구매 내역 파일이 열리지 않았어요.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민재는 팀장을 찾아갔어요. 제 권한이 왜 바뀌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야. 나도 몰라. 이유라도 알려주셔야죠. 몰라. 물어봐도 소용없어. 민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접근 권한 없음.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부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지연이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죠. 여보, 아직 안 자? 응. 오늘 좀 늦었네. 회사 일이 좀. 민재는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이 민재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민재도 뭔가와 싸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지연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았어요.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김현숙 피고소인 최성의 죄명 폭행. 지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월요일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진단서와 사진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폭행 사건이시군요. 접수하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피해자분과 동행하셨나요? 피해자는 제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대리해서 제출합니다. 목격자이시기도 하고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소인 최성희 씨 연락처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연은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어요. 성희의 연락처, 주소, 재단 이사장 직함까지 정리되어 있었죠. 꼼꼼하시네요. 제가 판사입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접수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재는 결심을 굳혔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미 정리해둔 자료 파일을 열었어요. 복지원 입소자 수 불일치 자료. 구매네요. 단가 비교표. 특정 업체 반복 거래 목록. 민재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복지비리 제보를 검색했어요. 여러 언론사 제보 페이지가 나왔죠. 민재는 한방송사 탐사보도팀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제목 복지재단 회계비리 제보.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당 재단 재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년 넘게 지켜본 결과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 파일을 첨부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성희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대형 복지재단의 회계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재단 건물이 나왔어요.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재단은 복지원 입소 노인 수를 허위 신고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로 인해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복지 물품 구매 과정에서도 단가를 부풀린 정황이 있습니다. 리포터가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본 방송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휠체어 한 대 구매가가 시중가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거래가 1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계속 승인됐는데 이 업체 대표는 재단 이사장과 연결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성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이사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 당분간 외부 접촉 자제하시고 언론 대응도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부 제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용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복지재단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입소 노인수 허위 신고, 수억 원 보조금 부당 수령. 성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이었습니다. 성희야, 뉴스 봤어? 성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설마 사실이야? 기사 나온 거 맞아? 성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검찰이 재단 본부를 압수수색했어요. 뉴스 카메라들이 건물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검찰이 복지재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는 최모 이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희는 집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다음 주 월요일 검찰 출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혐의로? 재단 비리 관련입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도 함께 조사한답니다. 폭행? 김현숙 씨가 고소했다고 합니다. 성희는 숨이 막혔어요. 연숙이가 나를? 네,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 사진, 목격자까지. 성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연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이 여자가. 성희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주말 내내 언론 보도가 이어졌어요. 재단 내부 증언 나오기 시작. 입소자 수 조작, 이사장 지시 정황,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성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희는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최성희 이사장님, 비리 사실 인정하십니까?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입소자 허위 신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성희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먼저 폭행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랜드 호텔에서 김현숙 씨를 폭행한 사실 있습니까? 그건 친구 사이에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때렸습니다. 검사는 기록했어요. 그럼 재단 비리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복지원 입소자 수 보고를 승인하셨죠? 담당 팀에서 올라온 대로. 최 이사장님 서명이 여기 있는데요. 성희는 서류를 봤어요. 자신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입소자 허위 신고 이사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담당 팀장이. 팀장 진술은 다릅니다. 이사장 지시였다고 했는데요. 성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물품 구매 단가 부풀리기도 최종 승인하신 건 이사장님입니다. 여기 결제 기록 있어요. 그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시중가의 2배가 넘는데도 승인하셨죠?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당자들 진술 들어보니 이사장님이 직접 특정 업체 쓰라고 지시했다던데요. 대답하십시오.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이사장 사퇴하실 겁니까? 성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기사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폭행 혐의와 재단 비리 혐의를 동시에 받는 최성희 이사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성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검찰은 최 이사장이 재단 운영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입소자 수 허위 신고부터 물품 단가 부풀리기까지 이사장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요일 성희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모임 간사였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주 모임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요즘 상황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희 씨, 미안한데 다음 달 행사는 빠지는 게 어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론이 안 좋잖아. 우리도 입장이. 성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수요일 동창회 단체방에 공지가 떴습니다. 다음 모임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아무도 성희에게 개인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성희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걸. 연락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섰다는 걸.
권력이 있을 때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성희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폭행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어요. 비리 사건도 기소됐습니다. 성희는 2 사건 모두 피고인이었죠. 재판 전날 밤 연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성희를 마주해야 했죠. 괜찮을까? 법정에서 성희를 보면 어떨까? 연숙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연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10시까지 가야 해요. 연숙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지연이 운전하고 연숙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응,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죠. 지연은 연숙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212호 법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숙은 증인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바로 옆에 앉았죠.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피고인 측 자리로 성희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죠. 성희는 자리에 앉으며 연숙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연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담담하게. 성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립. 판사가 입정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성희, 피해자 김연숙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성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나 우발적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뒤 폭행했습니다. 목격자도 다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숙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숙은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선서를 했죠. 증인은 당일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연숙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동창의 자리였습니다. 피고인은 제 직업, 경제 상황, 아들을 비하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냐고. 옷도 살 돈이 없다고 했어요. 연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대학도 못 간 사람이 무슨 자식을 잘 키우냐고. 그 후에는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뺨을 때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누군가의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진단서와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 연숙의 상처 사진이 나왔어요. 붉게 부은 뺨, 손가락 자국.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까? 네, 제 며느리가 봤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어요.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증인은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네,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같은 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란이 들려서 연회장으로 갔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피고인이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순간을 봤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어요.
그 후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자식이 별 볼 일 없다고. 증인은 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폭행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성희를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성희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연숙은 성희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굴욕을 안겼습니다. 피고인 최성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층 305호 법정. 비리 사건 재판이 열렸어요. 성희는 다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재단 이사장 자격이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입소자 수를 허위 신고해 정부 보조금 5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1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업무 중에 입소자 수와 구매 내역을 확인하다 발견했습니다. 입소자는 실제로 35명인데 보고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이사장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성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쓰라고 했어요. 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구형 의견 들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성희의 몸이 흔들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5층 510호 법정. 기립.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지연이 판사복을 입고 입정했습니다. 검은색 법복이 몸을 감쌌죠. 어깨에는 금색 장식이 빛났어요. 지연은 판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높은 곳이었어요. 법정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착석하십시오. 오늘 재판은 민사사건이었어요. 지연의 가족과는 무관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평소와 똑같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권위가 있었죠. 모두가 지연을 봤어요. 판사석에 앉은 지연. 법복을 입은 모습. 법을 집행하는 사람. 방청석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들도 긴장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때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성희였어요. 비리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이 법정을 지나쳤죠. 문틀의 기대 안을 들여다봤어요. 판사석에 앉은 지연이 보였습니다. 검은 법복, 높은 자리, 단호한 목소리. 성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다 잠시 쉬는 순간이었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지연과 성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됐죠. 하지만 성희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법을 지키는 사람의 눈빛. 지연은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가 때린 사람, 그 사람의 며느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어. 성인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연숙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가슴 속에서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천천히 내쉬었죠. 어깨가 펴졌습니다. 등이 고다졌어요. 고개가 들렸습니다. 연숙은 눈을 떴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변호사들, 직원들, 일반인들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연숙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평범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있어. 나도 존중받을 수 있어. 나도 당당할 수 있어. 지연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연숙이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연숙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맑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연숙은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연숙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당당하게. 한 달 뒤, 연숙은 다시 복지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 복지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연숙을 봤습니다. 연숙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응, 그동안 잘 지냈어? 인사를 나누고 일을 시작했어요. 노인 한 분을 부축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약을 챙겨드렸죠. 일은 여전히 고됐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팀장이 연숙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야근 가능해요? 예전에 연숙이었다면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팀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네, 집에 일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급한 일인데 다른 분께 부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안 돼요. 연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히 말했죠. 팀장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연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구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연숙은 정확히 5시에 가방을 챙겼습니다. 예전엔 30분, 1시간씩 더 남아 있었죠. 이제는 아니었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연숙은 복지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어. 일은 여전히 힘들고 월급도 적어. 하지만 연숙은 작게 웃었어요. 나는 바뀌었어. 같은 시각 민재는 회사에서 면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 대리님, 이번 내부조사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 무단 외부 유출.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봉 3개월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현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됩니다. 민재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후회하십니까? 과장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민재는 과장을 똑바로 봤어요. 내부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과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총무팀으로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왔어요. 박 대리 힘내. 고마워. 잘한 거야. 진짜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다가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부서 옮겨요. 어디로? 총무팀이요. 징계도 받았고. 연숙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연숙은 아들을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손해봤잖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잘했어. 네가 옳은 일 한 거야. 잘했어. 민재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연숙과 지연이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복지원은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긴 한데. 연숙은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늘 야근 안 한다고 했어. 정말요? 응. 처음으로. 연숙은 지연을 봤습니다. 그땐 내가 참았지. 지연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연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제는 안 참는다. 그 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연숙을 안았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씻고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3의 나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변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연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죠.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연숙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일은 힘들겠지. 월급도 적고 허리도 아프겠지. 하지만 연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이제 안 참아.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할 거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버스가 복지원 앞에 멈췄습니다. 연숙은 내렸어요. 복지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고단하지만 이제는 다른 하루. 연숙은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